네, 주식장은 쉬어가도 인사이트는 계속됩니다. 이제 진짜 공부할 시간이죠. 상한가 막내 아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은요, 단타의 기재인 프로와 함께합니다. 한 주 동안 증시 체크 저희 한번 해보고요. 또 프로님만의 기법 강의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아주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도 전략도 한번 미리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 씨가 있다면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은 이분이 계십니다. 시장을 꿰뚫는 촉, 시장의 게임 체인저이신 상한가 막내 아들의 최석현 프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저희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땠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코스피가 진짜 3,000포인트를 넘어가나 하는 선까지 갔었는데 아쉽게도 금요일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부로 그 흐름이 바뀌어서 유가 관련주는 올라갔고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봉상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전쟁의 타격이 좀 크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여부는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면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 이란과 이스라엘 어쨌든 핵시설 때문에 이스라엘이 긴급적으로 이제 공습을 좀 들어갔던 것인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그동안 너무 오르기도 했고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어요. 그런 필요한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그런 명분을 찾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좀 조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소식과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이 좀 준비해 왔거든요. 날도 많이 더운데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좀 뜨겁죠. 이 해외 외신들도 보면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좀 보도를 해두고 언급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만큼 주가도 많이 훨훨 날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를 중점으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쭸을 때 조정이 나올 것이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금요일에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시장도 한번 꼼꼼하게 저희 체크해보고요. 다음 주 대비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먼저 한 주간의 이런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증시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그냥 막힘없이 정말로 코스피 3,000을 넘어서겠다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면서 코스피가 좀 크게 무너졌고요. 하지만은 좀 의미 있는 건 있었어요. 거래대금이 17조까지 늘었습니다. 보통 코스피가 정말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25조에서 30조가량 거래가 돌았었거든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17조면은 아마 올해 거의 역대급이지 않나라는 싶을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견조한 이런 거래대금이 좀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또한 거래대금이 좀 활발하다 느껴지려면은 10조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7조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하락폭이 좀 컸죠. 아직 그러니까 시장은 코스피 위주 중심의 시장이지 코스닥 중심의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요 정도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코스피가 약 2%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약 1.5%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주 초에는 왜 증시가 이렇게 올랐고 금요일에는 왜 이렇게 급락이 크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발언을 했었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은 패가망신 시킨다.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방침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세력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주가 조작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을 이제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면은 안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의 신뢰성을 가져오는 문구들이죠.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주식을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이 부동산이 사실 전 세계 가장 좀 핫한 우리나라잖아요. 부동산이. 근데 사실 전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은 부동산보다 주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요. 국민의 약 60%가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30% 정도가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지금 반대입니다. 부동산이 60%고 주식이 약 30%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주식도 부동산 버금가는 비율을 어느 정도 이 50대 50으로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 정부에서 밀어줘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 주식 투자 수단을 안 하고서는 사실 이 정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는 특히 올해는 주식에 정말 좀 집중을 좀 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3,000피를 넘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시장이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뭉칫돈을 들고 비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3,000선 눈앞에서 신용거래 융자가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이란이 이스라엘 군사 타격을 해버리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이러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나랑 투자가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 정말 좋아지는 것을 눈에 보고 그럴 때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주식 시장을 밀어주는구나 해서 크게 이제 눌림을 줬잖아요. 한 차례 다음 주도 아마 월화 정도는 좀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눈 감고 들어가셔야 된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눌렸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봉 기준을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이 24년도 고점이었어요. 여기를 넘기긴 했는데 지금 2,900 밑에까지도 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예측이 안 되는데 뭐 여선까지는 받지 않을까 싶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3,000을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조정이 나오고 이란과 이제 미국과 어떤 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3,000을 반드시 넘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을 반드시 넘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기 평선을 넘어서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가다가 800선에 막혀서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11선엔 좀 막혔고요. 아마도 이번 다음 주 중으로 21선까지는 좀 하락이 좀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약 750선까지는 조정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점 공략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역시나 국장이다. 잘 가는 듯 했으나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무너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큰 오산이다, 여러분들. 진짜로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전 세계 외신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안을 개정을 하면서 상법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던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지금 머리 쥐어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뭐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 사실 너무 힘들게 굴었기 때문에
막 우리 시장은 빠지는데 뭐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그런 효과 때문에 비트코인과 미국 시장으로 넘어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에는 국장 복귀는 진우순이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복귀를 빨리 할수록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보세요. 한번. 한두 달 안으로 무조건 국장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만 움직이지 미국 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상단에 좀 많이 고점에 많이 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 갈 자리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온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순서가 이 빠른 머리가 두뇌가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란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공습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 핵 협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15년에 이제 이란이 핵 포기 조건으로 서방 제재 해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18년도에 트럼프 1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거를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기가 되면서 이란이 핵재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미국을 못 믿는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 핵무기를 개발 거의 완료가 됐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로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뭐 밀고 시간 미루고 뭐하고 핑계대고 하면서 핵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파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란의 전략을 강파를 하고 이스라엘이 어제 갑자기 공습을 때렸던 거예요. 그 핵시설 거기에다가. 그렇지만은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이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큰 전쟁은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다음 주에 그래도 이 보복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다.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신문하고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새벽에도 새벽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미사일 탄도미사일 쏴서 뭐 문거 망개뜨리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복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이 전쟁 테마 위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1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1년, 앞으로 1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하는 1년이에요. 왜 그런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지금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돈풀기 전략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만이 경기 부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기가 약간 좀 둔화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되려면은 이 주식시장으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작년, 재작년 시장이 매번 오르잖아요. 지금의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매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월급이 500이면은 주식 투자를 거의 다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보너스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식으로도 월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번단 말이죠. 본인 소득 대비. 그러면서 경기가 살면서 그 돈 갖다가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 건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시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저 PBR 지주사들을 끌어올려주면서 개인들한테 돈을 풀어서 이 경기 부양을 시키려는 거예요. 지역 화폐나 이 주식 같은 걸로.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 돈 갖다가 소비를 하고 또는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비와 투자를 한다. 그럼 기업이 소비가 일어나니까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월급 대비 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개념인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풀고 금리 인하를 시켜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켜서 시장을 더 상승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 움직임이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말에 금리 인하를 했죠. 5월 말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7월 달에 또 우리가 이제 금통위 있거든요. 이때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다라고까지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고 원화가 강세 흐름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특성상 이 부동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주식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이 주식의 긍정적인 인물인 정책실장과 경기성장 수석을 임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관련돼서 계속 긍정적인 인물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 돈풀기, 지금 돈풀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계속해서 끌고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은 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적이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뭐 서울 강남권 주요 도시 반포 압구정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뭐 돈풀기와 기준금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보다는 앞으로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좀 유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 1년 정말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좀 돈을 좀 벌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시장에 사실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미국장과 코인으로 좀 넘어가셨었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다시금 국내장으로 돌아올 때가 아닐까라면서 앞으로 1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재가 해소가 되면 이제 3,000포인트가 분명히 또 넘어갈 테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만큼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지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잘못 고르면 지수가 잘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제 친구가 계속 하는 말이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데 누가 버냐라고 말을 맨날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는데 그 버는 분들이 바로 최프로님과 함께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맞나요? 네. 어떡하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날 이제 수익을 좀 더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좋던 시장이 나쁘던 크게 어떤 이 수익률에 따라서 큰 편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최근에 또 특히나 근데 이런 말을 좀 들어요. 아침 9시가 기다려진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주시장이 열리니까 그 빨리 다음 날 주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수익을 못 보면은 9시가 오기가 너무 싫겠죠. 또 마이너스를 봐야 되니까. 근데 계좌에 플러스가 생기니 이제 자꾸 이제 9시가 기다려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아까 제가 1년이 정말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에 정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버블 시장이 나오는 이런 사이클이 보통 이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버블 시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16년, 17년 이 사이 때 코스피가 약 43.48%나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곱하기 2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3년 이후에 봤더니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코스피가 130%나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3년, 4년 후 지금 2025년 코스피가 저점 대비 약 20%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버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시장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3, 4년에 한 번씩 버블 시장이 열리는데 지금이 그 초입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아까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130%나 올랐잖아요. 그거 대비 20%면은 이제 초입부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저는 어떤 주식을 좀 공략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 지난 월요일 날에는요. 좋은 사람들 대북주를 그날 공략을 해서 그날 11%가량 이 수익을 좀 봤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AI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으로 1등으로 AI를 뽑고 있다. 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나가서 약 2거래일 만에 27%가량 수익을 좀 뽑아봤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컴투스 홀딩스,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좀 핫하죠. 그 관련주로 컴투스 홀딩스를 공략을 해서 약 8%가량 당일 추천, 당일 수익 이렇게 좀 봤다 보시면 되겠고요. 1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리드코프, 이재명 대통령 정책주로 하루에 추천만 4번 나갔어요. 4번 나가서 리드코프로 약 22%. 더즌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약 22%.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아침 9시가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자꾸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내가 고점에 또 물려버릴까 봐 지지부진하고 밑에서 지지부진하고 기어가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누가 도대체 돈을 버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 AI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책주 원전 뭐 거의 요 안에서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당일 사서 당일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코그램도 그날 사서 그날 10%. 미투온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공략하고 나서 다음 날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또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어제 같은 경우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터지는 거 딱 보자마자 대성하이텍 들어가서 17% 정도. K사인은 스테이블 코인 20% 정도. 자, 이렇게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다음 주에 재미난 수익을 제가 또 좀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실력을 좀 자랑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좀 안겨드리고 싶은데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가 당선이 돼서 정부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항상 그 정부에서 대박주, 이 진짜 히든주들이 터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을 밀면서 이화공룡이라는 주식이 약 2,700%. 박근혜 정부 때는 저출산을 밀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1,100%. 문재인 정부 때는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것들을 밀면서 에코프로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AI 반도체가 핫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약 1,900%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이 좋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하면은 고민이라도 하면은 이류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고 매번 주식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때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스타주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이 스타 섹터가 될지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주입니다. 이 AI 지원책으로 삼성, SK도 호재를 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AI에 100조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AI를 키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픈 AI 고위 관계자 2주 만에 방한까지 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되면서 온통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AI 투성이다. 이 AI 100조까지 투자가 들어가고요. 이거를 안 보고서는 우리가 올해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내가 정말로 도대체 뭘로 돈을 벌어야 되냐면은 이 AI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삼성과 SK도 뛰어드는 이 AI 종목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프로님. 아니, 가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말이 굉장히 쉽지.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악재가 제대로 터졌잖아요. 근데 네, 대체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대응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사실 이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 8시 한 50분부터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종목들이 저는 좀 보인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좀 해놓는 거죠. 그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뭐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냥 온통 이 시장만 봅니다. 주시장 보고 끝나고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트의 흐름과 뉴스 속보들 보면서 자리가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장 전에 미리 점쳐놨던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 있었던 8시부터 1시까지 제가 쭉 봐왔던 것들을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아침에 생방송에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보는데 네. 그 안에서 사실상 제가 봤던 것과 또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노하우가 이제 많고 오랜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대충 흐름 보면은 지수 흐름과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섹터별로 흐름들을 보면은 대충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 동물적인 감각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뭐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좀 다릅니다. 확실히 시장을 꿰뚫는 촉이 있는 게 확실하시네요. 진짜 저는 매주 방송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용기 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 꿰뚫는 촉의 흐름들, 감각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들어오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와 QR코드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최석현 3글자 입력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입장이 완료고요. 또 다른 방법은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을 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역시나 입장이 완료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둘 중에 좀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 중간에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촬영을 해두셨다가 한 단계씩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장중 대응 시작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참여는요. 저희 방송 중에만 가능하시니까 지금 들어오셨다가 월요일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또 어떤 또 기법 강의, 이제 상한가 직행 강의를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은 사실상 어떤 강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왜냐면은 뭐 강의를 할 게 있나, 우리가 지금은 사실 뭐 어떤 TV 채널을 다 틀어봐도 다 지금 자기 수익 났다라는 자랑밖에 안 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 그냥 삼성전자만 사도 뭐 5% 6%가 주마다 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은 지금부터 1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고 하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버블로 인해서 뭐 일본도 무너졌고 버블이 생기면 무너지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점에 탔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은 이 버블에서 사실상 이 정말로 대박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신분 상승이 이 버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버블이라는 것은 주가의 가치보다 크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 초입부에 이게 버블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면은 이만큼 이 버블장만큼 우리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시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3, 4년에 한 번씩 버블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버블 시장은 4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특히 첫 번째는 잠복기. 두 번째로는 뭐 인식 단계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광기 단계. 이 광기 단계 때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진짜로 이때는 그냥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법니다. 그 누가 얼마나 버냐의 문제인 거지 이때는 다 벌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버블 붕괴 단계에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동안에 광기 단계에서 벌었던 것을 다 토해내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를 봤을 때
자, 1번 잠복기에서 2번 인식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버블 시장이 잠복기일 때는 뭐가 생기냐,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정책 변화의 등장이 생깁니다. 정책 변화의 등장. 지난주에 어떤 게 생겼나요? 대통령이 6월 3일 취임하고 나서 뭐가 생겼나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은 패가망신 시킨다.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워낙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선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책 변화의 등장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버블 단계가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미 초기에는 이 소수의 투자자만 주목을 해요. 근데 보면은 거래대금 봐봐요. 이 거래대금이 점점 늡니다. 점점 거래대금이 늘어요. 지금 보면 점점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 즉 초기에는 소수의 투자자만 주목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 대중들이 조금씩 잠재력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코스피고 여기가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점점 거래대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버블 초입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놓고 한두 달만 가더라도 그게 정말 뭐 50%, 70% 이런 수익이 찍힐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못 내는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을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감정형 투자자. 수익이 나면은 급하게 팔기 바쁜데 손실이 나면 절대 안 팔아요. 수익이 나면은 일단 팔아. 근데 손해가 나면 절대 안 팔아. 아니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형 투자자. 두 번째로는 도박형 투자자. 몰빵, 미수, 신용.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상승을 할 때와 반등을 할 때는 반등을 할 때는 모든 주식이 올라가지만은 상승을 할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한두 가지 주력 섹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수급이.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몰빵, 미수, 신용을 통해서 하나에 다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시장 상승장이 그 섹터에 돈을 몰아주지 않는다라면은 그 주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미수를 섰을 때는 3일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강제 손절을 하게 되죠. 이 좋은 시장에서. 그래서 절대 지금은 몰빵, 미수, 신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관만형 투자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지금 무조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지금 어떤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2의 코로나 대박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코로나 대박장. 왜냐면은 코로나 때는 이 섹터와 테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터와 테마가 생긴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잘 터져요. 거래대금이 잘 터지고 원래 같은 경우는 1등주와 2등주,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하죠. 대장주 위주의 중심의 움직이었다면은 지금은 1등부터 8등까지 다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주를 놓쳤더라도 2등, 3등, 4등주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후속타가 어렵지만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 그리고 크게 공부를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은 내가 그 섹터의 종목들이 뭔지만 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서 초보자도 지금은 수익을 내기 쉬운 시장이다. 그러면 내 계좌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내 계좌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내 계좌 누가 몰래 훔쳐볼까 봐 내 수익률을 보고 싶은데 너 온통 마이너스 파란 이 스머프 세상이니 자꾸 뒤돌아서 계좌 확인하게 되고 화장실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계좌 보게 되고 담배 피면서 계좌 보게 되고 그런 거 이제는 여러분들 저와 좀 탈출해보자라는 거예요. 시장도 좋고 하니 요런 우리 이제 숨어서 보는 요거 말고 당당하게 남들한테 내 계좌 좀 볼까 하면서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나쁜 종목도 수익이 나는 강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시점은. 그래서 뭘 해도 좋아요. 단타를 해도 좋고요. 스윙을 해도 좋고요. 장기 투자를 해도 좋고요.
모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유리한 구간이 지금 시장이다. 그래서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스윙을 하고 싶어.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스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를 끌고 간다 생각을 해서 AI만 보시면 됩니다. AI.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쭉 올라갔다 이렇게 눌림받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 AI 주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 놓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1파동 수준이에요. 1파동이 뭐냐면은 이렇게 1파동 그리고 2파동 그리고 3파동 보통 테마가 정해지면은 3파동 가거든요. 그래서 3파동을 노려볼 만하다. 또는 최근 눌림목 있는 테마 중에 지역화폐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게 AI와 지역화폐니까 이런 정책 수혜주들 재부각될 수 있으니 이런 3파동을 노리면서 우리가 스윙으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또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자, 저 PBR 지주사 이런 것들 뭐 한화, 뭐 SK 뭐 등등등등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장기 투자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회사의 보유 현금은 2천억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 이하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을 때는 대주주들이 이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면은 일부러 주가를 안 올렸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간에서 막 대주주들이 막 매도했다. 뭐 유상증자 발표 이런 것들이 떴던 것들이 이 주가를 올리기 싫어서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간의 공시를 때려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세금을 부담을 하기 싫어서.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상법 개정. 이 상법 개정이 뭐냐면은 이 회사의 가치, PBR,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인 상태에서 둔다라고 하면은 상폐까지도 고려하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주가를 올리지 않는 기업들은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구조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저평가했던 기업들이 주가 안 올리고 뻗쳐갔단 말이에요. 그냥 개인들이 들어와서 손해만 보고 분석을 해서 들어갔는데 주가를 안 올려. 대주주가 자꾸 팔아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PBR, 저평가 기업들 지금 장기로 우리가 묵혀두면은 반드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익이 난다. 지금은. 이런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단타를 하기 위해 내가 단타를 하고 싶다. 단타를 하면 어떤 걸 해야겠냐?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마다 스타 섹터가 생겨납니다. 새 정부마다 대박 섹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AI를 보고 싶고 AI에서 단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이 AI 특히나 삼성과 SK도 뛰어드는 요 단타 종목 요거 여러분들 좀 받아볼 수 있는 루트 안내해드리고 바로 추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실 때 수익을 못 내는 유형 보시다가 흠칫하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절대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패턴으로 수익을 못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과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걸 텐데요. 타이밍의 귀재인 최석현 프로와 함께 히든방에서 함께 시장의 흐름들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버블이라는 게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버블을 시작할 때 매수하면 그 버블의 혜택을 좀 톡톡히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히든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딜 내놔도 든든한 저희 최석현 프로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두 가지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먼저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요. 최석현이라는 세 글자만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오셨다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장에서 함께 대응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참여 방법은요. QR코드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서 지금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역시나 잠깐 기다리시면 월요일부터 장중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최석현 프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한가 막내 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들 히든방에 참여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주시거든요.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또 이 빨간불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공략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또 데리고 오셨을까요, 프로님? 네, 많은 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나 좀 갖고 와봤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지금 많이 올랐는데 아직 먹을 자리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좀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유명하죠. 지금 원전주로서 너무 핫하고 이 5만 원까지도 안전하게 좀 넘어서서 과거 2007년 이 영광을 좀 재탈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패턴이 과거의 에코프로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시총이 그 당시 40조까지 올랐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40조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단계인데 금요일에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음봉을 줬을 때, 강하게 음봉을 줘서 대략적으로 이 주가가 5일선에서 이 10일선 사이 또는 20일선에 맞닿았을 때 이때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35조 정도 나와요. 35조 정도. 40조까지 올라가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상승이 20에서 한 30% 정도는 상승이 나와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란과 이 이스라엘 이슈가 좀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아마 눌릴 거예요.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때가 정말 매수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면은 과거에는 이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서 계속 주가가 놀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면은 7, 8만 원까지 올라가고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7, 8만 원 눌렸다가 7, 8만 원 눌렸다가 7, 8만 원 계속 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 시장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실시간으로 공략. 이거는 사실 저가 장기 투자를 할 건 아니고요. 단기에서 수익적인 스윙으로 같이 한번 공략을 들어가서 최대 목표는 한 30% 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컴투스 홀딩스를 볼 거예요. 컴투스 홀딩스는 게임 회사인데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컴투스 홀딩스는 이 블록체인 웹 3.0 사업을 위해서 엑스플라라는 코인을 상장을 시켜요. 이게 빗썸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컴투스 홀딩스가 코인원 거래소 지분을 38% 정도 취득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코인의 진심인 회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플라라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과 1대1 교환이 돼요. 엑스플라를 스테이블 코인과 1대1 교환이 된다. 여기에서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최대 수혜주로 지금 뽑히고 있는 겁니다. 최대 수혜주.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수혜주가 컴투스 홀딩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변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2만 원에서 이 5만 원까지 가주는 패턴이 잡혀요.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가 바닥이 잡히면은 항상 여기까지는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바닥이 잡히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바닥이 잡혀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더 핫해지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6월 달 대박주가 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박주가 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이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만 원 요 초입대 오면은 정말 매수하기가 아주 좋은 자리에 지금 놓이는데, 자, 이 주식 또한 내일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돼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여파가 지속이 되면은 조금 매수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 6월 달에 대박주로 보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함께 매수해 보실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자 넣어주시면은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매수가와 목표가를 드려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이 쿠콘이라는 기업, 쿠콘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주인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한가 이후에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번 나왔어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 잘 먹히는 게 상한가 이후에 음봉 4개 나오면은 급등 나오더라. 이 패턴이 지금 있거든요. 자, 이전에 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음봉 하나, 둘, 셋, 넷 나오고 나서 30%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음봉이 하나, 둘, 셋, 쿠콘도 그래서 지금 상한가 이후에 4번 나오고 이런 상승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이 주식은 월요일 날 바로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쿠콘 바로 같이 공략하실 분들 상단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란과 미국이 주말 사이에 핵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우리는 다음 주에 흥구석유 할 거예요. 흥구석유 상한가가 기대되는 주식 중에 하나. 또 하나는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5번째로는 RF 시스템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 합의가 되면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대박주들인데 같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랑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받아서 큰 수익을 같이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 넣어주시면요. 월요일 날 같이 한번 수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최석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